월드컵이나 국제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등의 국가들이 나올 때 아니 얘네는 다 영국인데 왜 나눠서 나오냐? 사실 영국이 하나의 국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영국의 정식 명칭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흔히 영국을 브리튼, 유나이티드 킹덤, 잉글랜드 정도로 알고 있죠. 하지만 영국의 정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의 연합왕국입니다. 즉 브리튼도 엄밀히 말하자면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세 곳을 의미하죠. 물론 세계기구에서는 영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등록되어 있지만 영국의 종주국인 축구나 럭비 등의 세계대회에서는 국가가 별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홍차, 축구, 영어,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는 영국에 속한 4개 지방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피쉬앤칩스도 있긴 하네요. 빙하기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이라는 섬은 본래 유럽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빙기 이후 빙하가 녹으며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유럽 대륙과 분리가 된 것이죠. 당시에 살았던 이들을 이베리아인이라고 하는데 영국 최초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켈트족의 등장과 함께 끝나게 되죠. 켈트족은 지금으로 치면 북유럽과 남유럽 그리고 러시아 정도를 제외하고 유럽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까 바다 건너에 웬 섬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섬이 바로 지금의 영국인데 켈트족은 바다를 건너 섬을 정복하게 되죠. 원주민이었던 이베리아인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거나 평지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로써 켈트인들은 영국의 비옥한 평지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다만 워낙 유목 성향이 강한 민족이라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진 못하고 각기 작은 마을 단위로 생활을 한 정도였습니다. 켈트족이 영국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이들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로마 제국을 만든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는 유럽 일대를 정복하고 서쪽 끝이 섬나라인 영국마저 정복합니다.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켈트족들은 로마의 정예병들과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영국의 땅은 로마의 것이 되었으나 켈트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로마의 목적은 로마 제국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지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로마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대륙의 문물들은 켈트족에게 마냥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 땅에서 기존 켈트족과 로마인들의 공존이 무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로마와의 공존을 거부하고 영국 북부 산악지방으로 간 켈트족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국에 또다시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하던 게르만족이 로마를 공격해오기 때문이죠. 원정을 보낸 로마의 군대가 연이어 패전하면서 로마는 제국의 모든 병력을 집중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영국에 있던 로마인들과 군인들도 다시 대륙으로 넘어간 것인데요. 로마를 거부하고 영국 북방으로 떠난 민족들이 이를 보고 다시 영국의 평지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평화에 물들고 군인은 로마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영국 남부지방 사람들은 북방의 공격을 당해낼 여력이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현재 영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대륙에 살던 섹슨족에게 병력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섹슨족들은 이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영국 남부지방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앵글로족들도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영국으로 넘어와 땅을 차지해버리죠. 결국 기존 원주민이었던 켈트족들은 평지에서 현재의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쪽으로 쫓겨납니다. 영국의 비옥한 땅을 앵글로족들과 섹슨족들이 차지하고 이들이 바로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앵글로족과 나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지금의 잉글랜드가 된 것입니다. 앵글로족이 살아서 잉글랜드가 되었지만 정작 현대의 영국 왕족은 바이킹으로 알고 있는 노르반족의 피가 흐르고 있죠. 복잡한 영국 왕가의 이야기는 추후의 영상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부의 켈트족은 스코틀랜드의 기원이 된 것이고 남부의 앵글로색슨족들은 잉글랜드의 기원이 된 셈입니다. 물론 북아일랜드와 웨일스도 있죠. 그렇다면 뿌리부터 다른 이들이 어떻게 대영 제국으로 통합될 수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크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이야기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아일랜드는 별개의 섬이고 웨일스는 잉글랜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국가라서 사실상 잉글랜드의 속국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치면 신라 옆에 위치하던 가야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의외로 큰 전쟁이나 사건 없이 통합은 이루어졌습니다. 잉글랜드가 미국의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든 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이 미국에 스코틀랜드도 발을 들이고 싶어 했는데 당연히 잉글랜드가 철저히 막아섰습니다.
전쟁을 하자니 피곤하고 그렇다고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 없던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에게 통합을 제안하게 되죠. 그 제안이 통한 것은 바로 큰 명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 잉글랜드의 왕가의 피에 스코틀랜드 왕가의 피가 섞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잉글랜드는 이런 명분을 거절할 수 없어 통합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지금 미국이 각 주의 제도와 법을 따로 두듯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왕권만 통일하고 각자 알아서 살기로 합니다. 같은 왕을 모시는데 어떻게 따로 사냐고 의문을 품을 수는 있지만 뿌리가 다르고 너무나 다르게 살아왔으며 또한 의회가 발달한 영국에서 왕은 절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브리튼 제국이 완성되고 추후에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던 켈트족의 후예들도 브리튼 제국에 합류함에 따라 지금의 영국이 된 것이죠. 사실 영국에 대해서는 다룰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세계사에서 일어난 이상하거나 규모가 큰 일들은 대체로 영국이 원인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사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마어마하죠. 굳이 세계사가 아닌 영국 내부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저번에 다루었던 홍차, 왕권 하락과 의회 발달, 청교도와 종교 갈등 등 대충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추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전당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